이지혁이 지은호를 의심하던 그 순간 이상철의 서랍에서 나온 합의서 한 장에 적힌 이름이 이지혁 눈을 그대로 멈추게 해요. 사망자 옆에 적힌 글자, 그게 지은호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놀라운 건요, 이지혁이 그 이름을 처음 보는 이름처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은, 그런데 절대 떠올리면 안 되는 이름처럼요. 이지혁은 종이를 끝까지 읽지 못해요. 금액, 날짜, 도장, 그리고 비밀 유지 같은 문구가 눈에 걸리는데도요. 본능적으로 덮어버려요. 읽는 순간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읽지 않아도 알아버렸으니까요. 아버지 이상철이 지은호 가족의 비극의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선배, 오늘 우리 가게에 큰일 났어요. 이 메시지가 더 잔인한 이유는요. 이지혁이 지금 당장 지은호에게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예요. 지은호 손을 잡는 순간 지은호는 묻게 돼요. 선배, 왜 그래요? 라고요. 그 질문 하나에 이지혁은 결국 말하게 될 테고, 그 말은 지은호를 사랑으로 안는 게 아니라 진실로 찍어 누르는 말이 될 거예요. 그 사이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으로 뛰어가요. 골목에 구급차가 멈춰 있고 손님들이 웅성거려요. 정순이는 계산대 앞에서 웃고 있는데요. 웃는 얼굴이 너무 억지라서 더 불안해요. 정순이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괜찮다를 반복해요. 그런데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이 떨려서 국자도 제대로 못 잡아요. 그 떨림을 지은호가 보게 되고요. 지은호는 그 순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아요. 이건 가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무너질 문제예요. 쓰러진 손님은 의식을 되찾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가 영상부터 올려요. 식당에서 쓰러짐 같은 자극적인 문장 하나가 붙고요.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아요. 이제부터는 원인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지랑 싸우는 싸움이 될 거라는 걸요. 원인은 늦게 밝혀지고 이미지는 지금 퍼지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고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타이밍이에요.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않고도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타이밍. 고성이는 정순이 식당을 불법이 아니라 합법처럼 조여요. 민원이 폭발하고 납품이 흔들리고 단골이 줄고 임대인이 바뀌고 소문이 먼저 앞서가요. 정순이는 억울해도 어디에 대고 싸워야 할지 모르게 돼요. 그리고 고성이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정순이가 소리내서 싸우기 전에 지치게 만들기요. 정순이가 주방에서 무너져요. 정순이는 꼭 그 말을 먼저 해요. 내가 너한테 짐이지. 지은호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사랑 때문에 울 수는 있어도 엄마가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건 못 보거든요. 지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요. 대신 바로 움직여요. 재료를 확인하고 납품 내역을 뒤지고 CCTV를 요청해요. 지은호가 지금 하는 건 가게 살리기 같지만요. 실제로는 엄마가 무너지기 전에 엄마를 붙잡는 일이에요. 그러다 지은호가 이상한 걸 하나 잡아요. 납품 인수인계 서류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요. 바뀐 라인 끝에 박진석 계열사 흔적이 아주 작게 걸려 있어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해서 더 무서워요. 우연이다라고 자기한테 말해보고 싶은데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쓰러진 손님, 퍼진 영상, 끊긴 단골, 바뀐 납품, 이게 한 번에 맞물리는 게 우연이면 세상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현실은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지혁은 박성재를 불러요. 이지혁은 감정을 다잡지 못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너질까봐 말이 짧아져요. 성재야, 너희 아버지 정순이 식당 건물 쪽 건드린 적 있어? 박성재가 대답을 못해요. 모르는 것도 맞고 알고 싶지 않은 것도 맞거든요. 박성재가 겨우 꺼내는 말이 있어요. 관심 가진 적은 있었어. 그 한마디가 이지혁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관심이라는 말은요, 마음먹으면 언제든 사람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박성재 이수빈 라인도 끌어올라요. 고성이는 이수빈을 불러서 차 같은 걸로 포장해요. 고성이는 친절한 얼굴로 잔인한 말을 하거든요. 진심이면 더 빨리 끝내야지. 이수빈은 웃음이 날 뻔해요.
끝내야지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너무 익숙해서요. 고성이는 바로 암시만 던져요. 확정은 안 해요. 확정하면 반격당하니까요. 대신 사람을 스스로 미치게 만드는 소재를 줘요. 박성재 전 아내, 아이 손 사진. 딱 그 정도. 이수빈은 그 순간 처음으로 박성재에게 묻고 싶어져요. 오빠, 나한테 숨긴 거 있어요? 라고요. 근데 박성재는 확신이 없어요. 고성이가 던진 암시가 박성재 자신을 먼저 흔들어놔요. 흔들리는 사람은요, 사랑 앞에서 제일 위험해요. 흔들리면 거짓말로 버티거든요. 한편 이지화는 사직서를 낸 뒤 더 멀어지려 하고 박영란은 붙잡으려다 점점 거칠어져요. 박영란은 조용히 말해요. 그만두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이지화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처럼 꽂혀요. 그래서 더 도망치고요. 도망치려는 사람을 붙잡는 손이 세질수록 관계는 로맨스가 아니라 사고가 돼요. 고성이는 그 사고를 일부러 키워요. 고성이는 이지환에게 내 빚 정리해줄게 같은 말을 해요. 조건을 달아요. 영나 옆에 있어. 이지환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아요. 정리. 이 집안은 사랑도 사람도 인생도 정리라는 말로 묶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결국 이상철을 찾아가요. 합의서를 책상 위에 올려요. 이상철 얼굴이 하얘져요. 이지혁은 그 얼굴로 확신해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이상철은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결국 말해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될 줄 알았어. 이상철이 말하는 그때는요, 정순이 남편이 무너졌던 그때예요. 이상철은 직접 손댄 건 아니다 같은 변명 뒤에 숨으려고 하는데요. 이지혁은 그 변명이 더 역겨워요. 직접이 아니면 죄가 아닌가요? 회사라는 이름으로 모른 척한 순간이 누군가를 죽였는데요. 여기서 이상철이 더 위험한 말을 해요. 그 사람 끝난 걸로 처리된 거야.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걸로 처리. 이 말이요, 지은호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말이에요. 지은호가 믿고 버텨온 전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 아버지가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걸로 정리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에게 달려가서 붙잡아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못 가요. 가는 순간 지은호가 묻게 돼요. 왜요? 라고요. 그 질문에 이지혁은 결국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지은호를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될 거예요. 이지혁은 결국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요. 지은호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지은호를 자기 옆에서 떼어내려 해요.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말해요. 말투를 일부러 차갑게 만들어요. 은호야, 우리 여기까지 하자. 지은호는 흔들려요. 그런데 울지 않아요. 울면 끝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말해요. 선배, 그럼 이제 나한텐 엄마만 남아요. 그 말이 이지혁을 찌르는데요. 이지혁은 찔린 만큼 더 도망가요. 돌아서는 순간 지은호는 확신해요. 이지혁이 또 보호라는 이름으로 배신을 선택했다는 걸요. 그리고 막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은호에게 지강호 연락이 와요. 다급한 목소리로요. 누나 돈 좀 빌리면 안 돼? 지은호는 그 한 문장에서 또 무너져요. 엄마 가게가 흔들리고 사랑이 무너지고 동생까지 흔들려요. 그런데 지강호는 이미 누군가의 손을 잡았어요. 고성의 쪽 사람이 달콤하게 제안했거든요. 누나 가게 살리고 싶으면 서류 한 장만 빼오라고요. 지강호는 처음엔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안한 사람은요, 이번만이라는 말에 약해요. 지강호의 선택 하나가 정순이 식당을 끝장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통나는 순간 지은호는 사랑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무너져요. 그게 제일 잔인해요. 마지막에 지은호는 임대인 사무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요. 이번엔 손이 안 떨려요. 단단해진 게 아니라 무서움이 너무 커서 감각이 잠깐 죽은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요. 안에 앉아있는 얼굴이 예상보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지은호가 상상도 하기 싫었던 방식으로 가까운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책상 위에요. 이지혁이 본 그 합의서에 찍혀있던 도장과 똑같은 도장이 놓여 있어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딱 한 문장만 해요.
이건 나만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이지혁 이름이 떠요. 지은호는 받지 못해요. 받으면 흔들릴까봐요. 그런데 받지 않으면 이지혁이 더 극단으로 갈까봐 또 무서워. 사랑 혹은 파멸. 지은호는 지금 선택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하는 문 앞에 서 있어요.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느끼는 건요. 여기선 누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공기예요. 사무실은 깔끔하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정렬돼 있고 직원들은 친절한 척을 해요. 친절한 척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요.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남자가 지은호를 딱 보자마자 이름을 불러요. 처음 만난 얼굴인데요. 처음 만난 톤이 아니에요. 지은호 씨 맞으시죠? 지은호는 그 한 문장에서 확신해요. 이건 우연히 엮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은호를 목표로 찍고 순서대로 밟고 있어요. 지은호는 의자에 앉지 않아요. 앉는 순간 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대신 서서 말해요. 서류를 꺼내고 납품 기록을 보여주고 영상이 퍼진 시간대를 말해요. 지은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남자는 다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지은호가 증거를 내놓을수록 남자는 더 차분해져요. 차분하다는 건요, 반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서류를 한 장만 꺼내요. 정순이 식당 임대계약 해지 통보서. 그리고 그 아래에 붙은 추가 조항. 명예훼손, 위생 이슈, 민원 누적 시 즉시 퇴거. 지은호는 숨이 한 번 걸려요. 이 조항이요, 지금 딱 지은호를 겨냥하고 있어요. 누가 민원 넣었는지 몰라도, 누가 영상 올렸는지 몰라도 결과만 만들어지면 끝이에요. 지은호가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그럼 더 시끄러워지겠네요. 같은 눈빛이 돌아와요. 지은호는 여기서 처음으로 느껴요. 싸움이 아니라 정리 절차라는 걸요. 그때 남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져요. 회장님 쪽에서요. 정순이 사장님 가게는 오래 봐주셨거든요. 지은호 눈이 멈춰요. 회장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래 봐줬다는 표현. 그 말은요. 지금까지 살려줬고 이제는 끊겠다는 말이에요. 지은호는 목이 마르지만 물을 찾지 않아요. 지금 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억지로 차분하게 묻는데요. 회장님이 누군데요? 남자는 미소를 거의 안 보이면서도 너무 또렷하게 말해요. 박진석 회장님이요. 그 순간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져요. 가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로 커졌다는 걸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더 컸어요. 이름이 나오면 게임이 달라져요. 지은호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걸 알아요. 돈, 권력, 관계, 그리고 법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힘요. 지은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면 정순이가 먼저 무너지니까요. 지은호는 오히려 한 발 더 들어가요. 왜요? 왜 우리 가게예요? 남자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아요. 길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리하시면 다들 편해져요. 지은호는 그 말에서 소름이 돋아요. 정리. 이지혁이 자주 쓰던 단어. 그리고 이 집안이 사람을 처리할 때 쓰는 단어. 지은호는 숨이 찬데도 목소리를 더 낮춰요. 낮추면 더 단단해 보이니까요. 정리하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때 남자가 지은호를 보며 아주 천천히 말해요. 지은호를 때리려는 말은 아니고요. 지은호가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누르는 말이에요. 잘못이요? 정순이 사장님 남편 쪽 건 아직도 모르세요? 지은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잠깐 먹먹해져요. 남편, 아버지. 지은호가 평생 끝났다고 믿고 살아온 그 사람. 지은호는 그 이름을 꺼내기 싫어서 일부러 바쁘게 살았는데요. 남이 너무 쉽게 꺼내요. 너무 쉽게 꺼내는 사람은요. 이미 그걸 카드로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나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나가면 끝이에요. 여기서 지면 정순이는 퇴거예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버텨요. 그 버팀이요. 사랑보다 더 절박해요. 지은호는 협박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대신 지은호는 아주 현실적으로 묻죠.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폴더 하나를 밀어요.
안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정순이 식당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줄로 정리돼 있어요. 정순이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지은호 씨가 더 이상 이지혁 씨 주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 지은호는 눈을 한번 깜빡여요. 가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 문제예요. 누군가가 정순이를 밟아 지은호를 움직이게 하고 지은호를 움직여 이지혁을 흔들려고 해요. 지은호는 그 순간 이지혁이 왜 자꾸 정리하려 했는지 이해해요. 이 판을 먼저 본 거예요. 혼자 끊어내야 덜 다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는 순간 분노가 더 커져요. 이해가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요. 지은호는 폴더를 닫아요. 닫는 손이 떨리는데요. 티를 안 내요. 지은호는 지금 티를 내면 바로 지는 게임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거절을 예상했다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해요. 그럼 오늘 밤부터 더 빨라져요. 지은호가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요. 정순이 식당 단골들이 그 영상 봤다 괜찮냐 오늘부터 안 간다 같은 말을 해요. 지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져요. 방금 그 남자가 말한 더 빨라진다가 시작된 거예요. 지은호는 그 순간 누구보다 먼저 정순이 생각을 해요. 엄마는 오늘도 웃고 버틸 거예요. 웃고 버티다가 혼자 무너질 거예요. 지은호는 그걸 막고 싶어서 숨이 가빠져요. 그리고 그때 이지혁 전화가 와요. 지은호는 받으려다가 멈춰요. 받으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안 받으면 이지혁이 더 극단으로 갈까봐요. 지은호는 결국 받지 못해요. 대신 지은호는 문자 하나만 남겨요. 길게 쓰지 않아요. 길게 쓰는 순간 울음이 섞일 것 같아서요. 선배, 박진성 라인이에요. 우리 가게 지금 진짜로 끊길 수도 있어요.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은호는 더 무서워져요. 이지혁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다시 보호라는 이름으로 배신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은호가 원한 건 함께 맞서는 건데요. 이지혁은 늘 혼자 맞서려고 하거든요. 혼자 맞서려다 결국 지은호를 또 버리는 방식으로요. 그때 이지혁은 어디 있냐면요. 이상철 앞이에요. 이지혁은 합의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상철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고도 멈추지 않아요. 멈추면 지은호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딱 한 문장만 물어요. 아버지, 박진석이랑 같이 했어요? 이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요. 이상철은 대답을 바로 못해요. 이상철이 모른 척으로 버텼던 시간이 얼굴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침묵이요. 이지혁을 더 미치게 만들어요.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처럼 들리니까요. 그 순간 이지혁 휴대폰이 울리고요. 지은호 문자예요. 박진석 라인이에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이제 확신해요. 이건 단순히 가게를 뺏는 게 아니에요. 지은호를 끊어내기 위한 설계예요. 이지혁은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합의서가 자꾸 떠올라요. 지은호에게 달려가면요. 지은호가 묻게 돼요. 왜요라고요. 그 질문에 이지혁은 결국 말하게 돼요. 그 말은 지은호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지은호를 무너뜨리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지혁은 또 위험한 결정을 해요. 지은호를 살리기 위해 지은호를 버리는 결정.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끊는 결정.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요. 지은호는 받지 않아요. 이지혁은 다시 걸어요. 지은호는 이번엔 받으려다가 손이 멈춰요. 그 사이 정순이 식당에는 또 일이 터져요. 이번엔 쓰러진 손님이 아니에요. 보건소 점검이 들어와요. 타이밍이요. 너무 빠르죠. 아까 그 남자가 말한 오늘 밤부터 더 빨라진다가 그대로예요. 정순이는 웃으면서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웃다가 목이 메어요. 정순이는 결국 주방에서 지은호를 붙잡고 말해요. 은호야 그냥 접자. 엄마가 미안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아요. 지은호는 지금 가게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해를 말하지 않게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건요.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해요. 이 판에서 누가 제일 약한지
고성이는 정확히 알았고요. 지은호는 그 약함을 더 이상 내놓지 않기로요. 지은호는 이제 지키는 방식이 바뀌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먼저 치는 쪽으로요. 그래서 지은호는 다시 임대인 사무실로 가요. 이번엔 혼자 안 가요. 지강호를 데리고 가요. 지강호 손이 떨리고요. 지은호는 지강호 손을 딱 잡아요.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조용히 말해요.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지강호 눈이 흔들려요. 지강호는 이미 서류 한 장을 빼오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지은호는 그걸 직감해요. 직감은 증거보다 빠르거든요. 지은호는 이제 선택해야 해요. 동생을 지키려면 진실을 삼켜야 하고요. 엄마를 지키려면 동생을 흔들어야 해요. 사랑을 지키려면 이지혁을 믿어야 하고요. 살아남으려면 이지혁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려요. 이번엔 이지혁이 아니라 발신자 표시 제안이에요. 지은호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메시지가 하나 와요. 지은호 씨 아버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멎어요. 이 말은요, 소문이 아니에요. 지은호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완전히 미치게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웃지도 못하고요, 울지도 못해요. 대신 아주 조용히 말해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네요.